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기사 속의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보통 10시에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광훈 목사님과 대담이 있어서 지금 11시 지금 24분이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 문제 전문가입니다. 민노총 전문가입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시면서 그리고 현재 민주당인가요? 예, 개혁자유연합. 개혁자유연합당의 서울시장 후보이신 김대호 소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김대호 소장님이 출연하셔서 민주노총의 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댓글 반응이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야 이건 정말 처음 봤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지금 따로 좀 모아서 줬으면 좋겠다. 네네. 우리 교육자로 활용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아직 민주노총 우리 그 노동운동에 대한 좌파 노동운동의 실체에 대해서 네네. 모르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좀 저희도 김대호 소장님 앞으로 좀 계속 모셔서 그 이야기를 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난주에 네네. 그 금속노조 연맹인가요? 거기 네네. 강령 내용이 아주 그냥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그 전에 우선 지금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그 민주노총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거기 한번 딱 두드려 보세요. 민주노총 딱 쳐가지고 클릭하면요. 예.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홈페이지를 딱 클릭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대문에 촥 나타납니다. 그럼 그쪽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딱 이게 뜹니다. 이거 한번 띄워보실래요? 한번 띄워보시죠. 예. 네. 아이고 이 이건- 저놈 새끼들 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이게 딱 뜹니다. 이게 저들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한 이유가 뭐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강령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강령에 있죠. 그게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은요. 보십시오. 민주노총의 이제 창립 서문원 보면은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 저게 지금 북한의 3대 투쟁 강령입니다. 헌법 제구조입니다. 저게 그대로 있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북한 헌법 제9조에 있는 아니요, 거죠. 자주민주 그러니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예, 그거는 우리가 그 헌법 7.4 제9조고. 공동성명. 예. 그다음에 자주민주 통일은 옛날부터 NL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주체 사상에 입각한 주체 혁명론, 그러니까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보면 3대 핵심 투쟁 과제에 딱 찍혀 나온 게 자주민주 통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80년대 그때 이제 한때 캠퍼스를 풍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풍미했던 생각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 민주노총 강령이라든지 이런 586들의 어떤 머릿속에 그다음에 예컨대 이인영 장관의 어떤 대북 인식 속에 그대로 살아 있는 거거든요. 통합진보당 아주 저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심판서에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게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노총의 어떤 목적과 사업 이런 내용 나오고 선언문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그때 봤던 게 뭐냐면은 요걸 봤지 않습니까? 이거 금속노동조합 강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민주노총 산하에 가장 강력했던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노조가 여기 속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 통일광령에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저 글자만 좀 바꿔두면 북한 선전문인 줄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명분의 그 국제연대는 보면은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 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친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이런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평등 사회로 가면은 초국적 자본과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강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노총 강령은 이것보다 좀 더 이제 완화된 형태로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이건 현재 살아있는 그 민주노총의 현재. 예. 어떤 이 법인체니까요. 법인을 예. 갖다 등록할 때는 저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름은 민주노총으로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으로 하고 사무실은 어디라 두고 뭐 이러저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사업에 지금 딱 있는 거네 저게 딱. 예? 저 보면은요. 1번 저 2번 보십시오. 민족 자주성의 확립, 민주적 재권리 확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저런 내용이 있는 그게 겁니다. 자주민주 통일이에요 저게. 그렇습니다. 민족 자주성 확립이란 건 외세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미국을 몰아내자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민주적 재권리 확보는 반파쇼 민주투쟁을 하자는 거고 분단된 평화 고려 연방제 하자는 거죠. 네네. 자주민주 통일이네요. 그 강령 그대로네요. 저 9번 보면은 이제 독점 자본에 대한 이제 규제 강화, 중소기업과 농업 보호 돼 있습니다. 저쪽은 근데 이제 독점 노동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노동이 이렇게 사실은 조폭적 형태를 갖다가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준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그들이 자신의 생산성 이상으로 그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청되는 노동자들, 네. 비정규직들의 그들의 임금을 착취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놀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산성 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산성은 원래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판단. 그런데 이제 시장의 그러니까 잘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이 정상적인 시장, 공정한 시장. 이 이제 그 보장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 이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몫을 챙겨가면요. 그 어디서 그럼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게 만나처럼?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생산한 거, 누구의 몫을 빼앗아 가야 되는데 그 빼앗는 게 뭐냐면 첫째 주주의 몫을 빼앗고 협력업체의 몫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정규직의 몫을 빼앗고 그다음 미래의 몫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컨대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다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지 않습니까? R&D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못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지난번 되면은- 자료 보니까 네네. 뭐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뭐 낮았죠. 그때 독일이 28%인가 R&D 투자했고 그다음에 그 일본 그 뭡니까 그 자동차가 그거가 지금 저쪽에 PT에 아니요 뭐 그건 뭐그 나중에 예, 이야기해도 그 좀 되고, 예. 지금 저한테는 이제 보이는데요. 그거를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국 자동차 5사 그때 평균 연봉 2017년 기준인데 이게 1인당 GDP의 2.85배인데 거의 3배로 생각하면 돼요. 2.85배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GDP가 1인당 한 3,500만 원이라 그러면은 곱하기 한 3 하면 돼요. 그런데 일본 도요타는 이 2배입니다. 2배. 독일 폭스바겐은 1.74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월등하게 이제 많이 받는데 근데 그래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한국 자동차 5사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12.3%인데 일본 도요타는 5.8%, 독일 폭스바겐은 9.9%예요. 자, 그럼 이 12.3% 인건비니까 그렇지. 어디서 가져오냐? 그게 이제 주주목 가져오고 협력업체를 쥐어 짜가지고 가져오고요. 그럼 협력업체 이윤율은 더 낮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협력업체가 뭐 거의 뭐 지금 그 죽기 일보 직전의 이윤율 아닙니까? 거의 네, 1% 그렇습니다. 정도라면서요? 완전히 빈사 상태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투자, R&D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국 자동차 5사가 이제 매출액 대비 2.8%인데 일본 도요타는 3.6%, 독일 폭스바겐 5.7%거든요. 즉 미래 세대의 미래의 몫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예컨대 파종할 씨앗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 표현 그러면 좋네요. 예.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그 미래 세대의 어떤 기회와 희망과 일자리를 갖다가 사실은 빼앗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금 자신의 생산성보다 월등히 많이 가져가면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지금 우리가 네. 지금 네. 2.85배나 받으니까 네네네. GDP에. 네네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 고용을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면은 예컨대 10만 명을 고용할 건데 우리는 5만 명밖에 고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만큼 그러니까 젊은 일자리를 막고 있는 거죠, 저들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좋은 일자리를 파괴를 하고 R&D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당장에 지금 좋은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0만 명이 나눠 먹을 것을 5만 명이 먹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이걸 정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단적으로 자동차만 봤는데요. 그러면은 예컨대 뭐 가스든 발전 설비든 뭐 그다음에 은행이든 이쪽이 쫙 퍼져나가고 이게 퍼져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 또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사람들도 연봉이 뭐 한 1억이 넘는데 그 하는 일이 그 뭐 볼트 너트 쪼고 말입니다. 뭐 아주 그런 일인데. 그렇지.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몇 년에 걸쳐서 시험을 갖다가 쳐가지고 어려 들어봤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제나 예산이나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어떤 상대적으로 고난도 일이다. 그럼 당연히 쟤들보다 높아야 된다. 자, 이런 논리를 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그럼 공무원은 이제 하나의 표준이 되거든요. 표준이 되면은 그러면은 공공기관 쪽으로 말입니다. 딱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어떤 그 이 임금과 복지, 연금의 수준을 다 끌어올려요. 문제는 이게 생산성보다 월등히 많이 끌어올리면요, 이 자체가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가지고 그렇죠. 막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나 우리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몫을 갖다가 빼앗고 무슨 기업이 신규 사원 뽑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뿐만 아니라요. 기업 자체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해외로 나갔잖아요.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환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어떤 너무나 높고 너무나 경직된 고용, 임금, 복리, 후생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업을 내쫓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뭐 그런 것도 기업을 사실 내쫓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그 중대재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사망 또는 중상인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그 기업주와 그다음에 뭐 노무 담당 이사나 뿐만 아니라요. 그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오너 경영에 관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처벌이 민식이법처럼요 굉장히 셉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갈 뿐만 아니라 아주 그에게 어떤 이 벌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업하지 말란 얘기는 한국에서. 네? 원래 정치인을 교도소 담당위로 걸어가는 존재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기업주와 그다음에 기업의 오너, 실소유자, 그다음에 어떤 노무 관리 담당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교도소 담당위를 걸어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법에 따르면 만약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네네. 그런 사고가 발생해도 지금 감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 그 공사장에서 네네. 노동자가 실수로 떨어졌다.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망하거나 혹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었다. 네. 그럼 그 예를 들면 노동자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실수입니다. 예. 근데 뭐냐면은 저거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마치 이 범죄를 한 것처럼 이 처벌을 하거든요. 이게 민식이법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애를 갖다 고의적으로 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종의 어떤 과실인데, 근데 문제는 이쪽이 책임이 없어도요. 책임이 없어도 아주 그냥 뭐 이 중하게 처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식이 엄마 아빠도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건 의도했던 거는 이게 아니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민식이법 때문에 네네. 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주변은 사람도 가지도 않고. 네네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장난친다는 얘기도 있어요. 당연 아니 뭐 어린 애들도 장난치고 그 나쁜 부모는 또 그걸 사주할 수 있겠죠. 그죠? 나쁜 부모들은 또. 원래 어디든지 말입니다. 자기 지은 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중부를 때리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김대호 소장님이 그래서 현재 이 형벌을 남발하는 것을 뭐 무슨 김대호 소장님 용어로 보면 형벌 국가라고 예. 사실 조선이 원래 형치 국가입니다. 도덕을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형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반들은 말로 다스린다 그랬고요. 일반 대부분의 어떤 이 천민들과 상인들은 이 형으로 다스린다는 거였고요. 근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리고 무슨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었고 그 형이 뭐냐면은 뭐 아침에 부모님한테 문안을 드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도덕을 갖다가 그냥 그 도덕 조항을 형벌 조항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 가혹하게 징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어떤 천민이나 이 상민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자들 같은 경우는 때려잡기가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도덕을 형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예컨대 뭐 장 예컨대 5대, 장 10대다. 장 10대도요. 엄청나게 세게 때려버리면요. 장 3대에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의 재산을 갖다가 빼앗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자가 되면 안 되고요. 부자여도 가난한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벨라 비숍이 19세기 말에 왔을 때 부자들이 돈을 갖다가 땅에 파묻어 놓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근데 문제는 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조선을 갖다가 제대로 어떤 이 반성을 못했잖아요. 조선 청산을 못하고 친일 청산하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완전히 엉뚱한 데로 쓰다 보니까요. 조선이 망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도덕을 내세워서 도덕을 형벌로 바꿔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상공인들과 일반 어떤 그 시민들을 갖다가 점점 이렇게 가혹하게 속박하고 이렇게 그 형벌을 가하고 이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축소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가장 잘하는 그 정부가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특별히 심합니다, 사실. 망한 조선이 다시 살아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망한 조선이 살아났던 거고요. 자, 그 과정에서 좀 더 해주시죠, 뭐 민노총 이야기로 다시 돌아.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나왔던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 저 이야기로. 왜 뜬금없는 얘기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서 뭐 민노총 조합원들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민주노총에. 의심스러우면은 그냥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게 지금 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화돼 있는데 정치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지만 저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대한민국 방어훈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끊으란 얘기죠. 예. 연합훈련. 그리고 지금 저거를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5명이 서명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랑 똑같이 지금 민주노동조합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민노총이. 결국은 좀 김정은 지시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지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옛날에는 방송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방송으로도 지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튜브로도 지시를 안 합니다. 뭐 다른 식으로 이메일로도 지시를 안 하겠죠. 물론 이제 극소수는 받을 텐데. 하죠, 간첩들이야.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 방식 속에 김정은과 북한의 어떤 그 역사 인식이라든지 현실 인식, 그 다음에 철학, 가치 이를 그냥 그대로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 되면은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친북 종북적인 행위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저겁니다. 친북 종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알아서. 네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이 미친놈의 새끼들.
자, 근데 이제 이게 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지금 조합원 수가 총 253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직률을 보세요. 민간 부분은 10%인데 공공 부분은 조직률이 70.5%고 공무원은 86.2%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주력이 지금 민노총의 전체적인데 근데 물론 이제 저쪽에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이 원래 현재 60만 수준이었는데 7만 정도. 예. 그러다가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지금 105만 명으로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더 늘었겠네요. 예, 한국노총을 훨씬 능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은 큰 사업장들은 거의 대체로 조직됐다고 보면 됩니다. 54.8%고 조그마한데 30명 미만은 0.1%. 300명 이상. 네네. 그러니까 저 정도면 대기업인가요?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대기업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엔더로 보면은 민간 부분은 지금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공이 제일 위에 70.5%잖아요. 민간 부분 어디 있나요? 표에? 저 위에 제일 위에 표. 맨 위에 표. 예. 아, 민간. 예, 민간이 10%, 10%네요. 공공이 70.5%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의 조직 현황이죠. 아니요. 거기 민간의 조직 대상. 그러니까 조직 대상에. 이 100명이라면은 그 중에 10%. 그 중에서 지금 10%가 지금 조직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공무원은 지금 70%네요. 네. 공무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게 이 공공이라 하면요. 저들은 국민 월급이나 국민 세금 가지고 어쨌든 그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조직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든지 아니면은 독점적 업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 자기들만 하는. 예. 아니 나도 좀 지하철 사업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뭐 지하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철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발전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 세금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독점적으로 해서 해서 독점하든지 어쨌든 그런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결국은 다 국민 지금 어떤 그런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들 등골에 빨대 있잖아요. 빨대를 꽂은 거거든요. 빨대는 혈세를 갖다가 빨아먹든지 아니면은 독점적인 어떤 초과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점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빨아들이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저들은 사실은 그 평균 속도 50% 해도 되네요. 50km로. 저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죠. 월급은 뭐 그대로 항상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공공기관들이 문 닫아버렸습니다. 야, 참. 왜? 월급 나오니까. 나오지 걔들은 뭐. 그런 공공도서관 닫았지 뭐 그냥 공원들도 그냥 다 벤치에다가 뭐 처발라 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그 서울시 지금 그 뭡니까 그 최대 속도가 거의 대부분 50km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들은 빨리 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뭐 누구 경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월급 그대로 나오고 나오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성 밖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가야 되는데 전부 속도 위반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공산당 선언 기억나시잖아요. 예. 공산당 선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모든 그 노동력이 다 단순화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면서 근로 조건이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이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해가지고 자본주의 체제 때려 부수자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저기 민간은 저렇게 완전히 일종의 완전 경쟁을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 경쟁하에서 놓여 있지 않습니까? 공공은요 핵심은 경쟁을 안 합니다. 경쟁을 안 하는 거죠, 저 사람들. 그런데 저자들이 뭐냐면 대부분 노동조합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무기를 겁니다.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70.5%면 전부 그 조합 다 핫된 얘기네요. 그죠? 사실은 다 다 했다고 보면 예. 법상 못하는데 빼고는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원래는 약자의 무기거든요. 약자의 무기이기 때문에 노동상권을 헌법에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헌법이 지금 헌법 정신을 까먹었거나 헌법이 내가 볼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요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다 이렇게 노동상권 있잖아요.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다가 보장을 해버리면요.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합법적인 업무 방해권 아닙니까? 업무가 그렇죠. 안 돌아가게 네. 하는 거니까. 원래 저게 나온 이유는 이제 노동자들이 대항할 그러니까 약자니까 그렇죠. 대항할 무기가 없어서 노동자들 권리를 좀 보장하자. 네네네. 그래서 나온 건데 역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저들이 오히려 슈퍼갑이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 목과 미래 세대의 목, 그다음에 어떤 주주의 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 쫙 거를 빨대를 대고 그냥 흡혈하는 흡혈기들이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사실은 그 법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령들.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스위스 노동법, 스위스에서의 어떤 노동법하고 한국의 이거를 갖다 비교를 해보면은 나오는데 저도요 한동안 왜 이게 그런지를 잘 이를 몰랐거든요. 예. 그냥 도덕적 호소를 했어요. 아니 뭐 아니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뭐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어떤 연대 정신 뭐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 호소들을 갖다가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도덕적 호소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것들이 더 그럼요. 많은데 제도가 중요하죠. 예, 제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이 이렇게 괴물이 돼 버렸을까? 이거 좀 떼어주세요 지금. 예, 저거 좀 띄워주시죠. 저 보십시오. 이 스위스 헌법하고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우리가 좀 비교해봐야 돼요, 자꾸. 예. 지금 이 현재 그 스위스 헌법인데 딱 체계가 그렇습니다. 26조가 재산권 보장입니다. 재산권이 우선이죠. 저게요, 스위스가 네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네네. 저기서 정치를 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종교개혁적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유적, 예. 계속 논리적으로 보면 재산권이 보장된다. 예, 먼저 그 다음에 예, 재산권이.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조합 결성의 자유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권이 가장 상위에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자. 논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28조 내용을 보십시오. 예. 근로자,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할 수 있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예. 그 다음에 이 근로자하고 사용자 및 그러니까, 그 예. 이렇게 딱 그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예,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각각의 예, 예. 그 다음에 저 밑에 3항을 보십시오. 파업 및 직장 폐쇄는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고 평화로운 근로계약의 유지 및 중재 절차 이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파업은요 노동자의 무기입니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의 무기입니다. 그렇죠. 저 안에는 뭐냐면은 그래 근로자가 사적 이익들을 집단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이익 추구할 자유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그거에 대항할 자유와 그 다음에 권리, 즉 다시 말해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라는 건 이제 기업에 예를 들면 그 운영하는 기업 대표를 말하는 거죠. 예, 기업을 소유한 그러니까 사람. 무기 대등성의 원칙이라는 게 그렇지. 머릿속에 딱 들어 있거든요. 얘가 총 있으면 나도 총 가지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쟤는 총 쓰면 난 칼 가지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한다면 사용자도 그럴 수 있다. 이게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건가요? 한번 보시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전부 다 근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로자는 약자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요 얘기거든요. 저거는 뭐냐면 근로자를 약자를 전제로 해서 약자는 이러저러한 권리를 가진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근로자도 약자인 시절이 있고 약자인 노동자가 있죠. 그런데 근로자도 당연히 민주노총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강자입니다. 아니 그렇죠. 70%가 지금 전체 조합의 70% 그러니까 공공근로가는 70%나 해버리고 네네. 오히려 정말 조합이 필요한 민간 쪽은 지금 10%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 보여준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대기업 쪽은 그 조합 결성률이 높죠. 아, 그건 대부분 뭐. 예. 근데 이제 그 밑으로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비정규직은 거의 필요한 사람은 거의 뭐 지금 조합이 뭐 1% 미만이었나요? 뭐 3% 미만이었나요? 그게 아까 30인 미만은 0.1%. 0.1%. 야. 300인 이상은 아까 한 60%. 사실 55. 30인 미만의 기업에 그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열악할 텐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재인을 비롯해서 멋모르는 자들은 아니 먼저 이게 뭐 대기업과 공공 구분해서 딱 먼저 조직이 되면은 이게 쫙 내려가지 않겠냐. 아 그래서 이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이게 보호를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 가치 생산 사슬이라는 게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기 협력업체도 보면은 4차, 3차, 2차, 1차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이 모회사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같은데 이쪽이 임금을 갖다가 확 끌어올려 버리면요, 이게 그럼 이 협력업체로 떨어지는 몫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같이 올릴 수가 없죠. 올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도 왜 해외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디선가 착취해야 되죠. 그럼 1차는 그러니까 원청은 1차, 1차는 2차, 2차는 3차. 이런 식으로 쭉 가면요. 그럼 쭉 내려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30인 미만짜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은 정말로 이윤율 자체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쪽은 물량이 언제 끊어질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요. 노동조합이 일단은요. 그 정말로 이 밑에는 노동조합을 갖다가 생존권의 문제로 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뭐냐면은 노동조합 그 기업 자체의 존속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기업 자체의 존속이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89년 당시 89년 90년에 제가 서울 독산 지역에서 노동조합 한 2, 30개짜리를 갖다가 제가 이제 스포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독산 지역 노동조합 연대 모임 간사를 했거든요. 혼자 간사를 해서 2, 30개 노동조합들을 갖다가 봤죠. 아마 경찰에서는 배후 조종한다 그랬을 겁니다. 뭐 그게 배우 조정 맞지 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90년 91년 되니까요. 다 그냥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더라고. 날아가는 게 뭐냐면은 사업주가 폐업을 해버려. 아니면은 지방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은 사업주가 야 우리 지금 노동조합 있으면은 저 원청에서 물량을 안 준다. 그냥 함께 죽든지 노동조합 해산하든지 선택해라 그러니까 노동조합 해산을 선택을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직장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저 얘기로 좀 다시 좀 돌아가시죠. 네네. 저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의 헌법뿐만 아니라 지금 법령을 고쳐야 될 지금 이유가 저기 있는 거죠. 스위스 헌법 다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헌법 체계가 재산권의 보장, 경제적 자유, 조합 결성의 자유, 조합 저렇게 결성에는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 네.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네네. 사용자들도 네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요 일단 직장 폐쇄를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세적으로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폐쇄는 그러니까 약자라는 전제하에서 약자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5만 가지 장치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헌법 정신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헌법을 받아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 노동쟁의 조정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노동관계법이라 합시다. 노동관계법에는 파업할 때요 직장 점거 있잖아요. 직장은 남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남의 재산인데 이제 내가 일해주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어가지고 남의 재산을 갖다가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파업을 갖다 하게 되면요 남의 재산 이 계약이 일시 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거지. 예. 그러면은요 사실은 사업장에서 사업장 점거 파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됩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해야 되죠. 그게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개인 재산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기에 그 대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전부 나무 재산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뭐 거기서 지금 난리죠. 사업하고.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 어떤 헌법에는 그 재산권 보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서울대 그 파워 플랜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난방 있잖아요. 난방 하려면은 그 뭔가 태워 가지고 열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야 그렇지, 그렇지. 도서관이 따뜻해지지 그때 않습니까? 서울대 예. 그때 한 40명, 50명이 파업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든 선진국에서는요. 그러면은 파업을 할 때는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 당국에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니까 대체 인력 투입 다 허용되죠. 대체 인력 투입이. 당연합니다. 지금 한국은 사업장 점거가 당연시되고 그다음에 대체 인력 투입은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금지돼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50명이요 4만 명, 5만 명을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난방 못하게 하고. 냉골도 도서관이 냉골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백전백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보면은 점점 강해지면서 더 약탈적으로 바뀌고 더 조폭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게 선진국의 어떤 노동조합 있잖아요. 그 어떤 법을 갖다가 법을 들이대면은 그러면은 일부가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재산 내지 시설을 점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럼 파업권이 무력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파업할 때는요 전체가 대규모적으로 단결을 해가지고 파업하면 되잖아요. 그럼 대체 인력 그렇지. 투입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대규모 파업하면. 사업장 점거를 갖다가 그 하지 않아도요 전체가 다 그냥 파업한다면서. 아니 어쨌든 지금 재산권에 신성한 거니까. 네네. 아니 그러면 근로자들은 그 자기 그 기업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파업은 나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사용자 그러니까 그럼 기업가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 권리가 있어야죠. 예? 우리가 그 개념이었거든요. 첫째 무기의 대등성 개념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쪽이 총이면 여기도 총을 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사업장 점거는 재산권의 어떤 침해라고 침해다.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대체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투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아니 저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이 노동조합이 소수화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화돼야 많은 몫을 먹을 수 있어요. 왜 조직률이 낮으냐면은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이 완전히 이게 문재인과 저 민주당 애들이 그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조직률이 낮은 거는요.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 이 노동조합의 핵심 뭐가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을 만드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컨대 경비를 하면은 뭐 경비라는 직무는 대충 얼마. 그러면은 어떤 근로조건은 뭐 휴게 시간 어떻게 되고 임금은 어떻게 되고 요런 협상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요 그 이 10,000명짜리 어떤 기업이나 엄청나게 부자인 예컨대 그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아파트 경비나 이게 직무가 같으면은 근로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노동조합이 이게 조직률이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죠. 없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조합이 약자의 무기가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조직하고 투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약자들이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근로조건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연봉 2천만 원 받는데 저쪽은 연봉 한 7천, 8천을 받아. 그럼 우리 아파트에서도 예컨대 그러면 같이 올려줘라고 하면은 바로 주민들이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래서 자 다시 요약하자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일단은 근로자 무기 재산권의 보호 이것이 자유권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유권 핵심이 재산권인데 사실은 근대의 시작도 재산권에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원래 민주주의가 영국 그 왕이 영주들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 침해하니까 이른바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마구 그 세금 때리니까 그렇습니다. 대표 없이 세금 때리지 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재산권 개념이 없고. 근데 저 재산권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네. 그건 다 우리 생명을
연장하고 그렇습니다. 생명 활동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는 그 뭐 음식물도 먹고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음식물도 먹고 그다음에 옷도 입고 집도 가지고 뭐 이게 돈으로 표현되면 그게 다 지금 생명 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 어떤 사람은 저축해서 네네.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그 쌓아놓는단 말입니다. 네네. 그것서 만들어진 게 집이고 재산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재산은 사람의 생명 활동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건 그 사람만이 가져야 돼. 누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재산이라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의 결과물인데. 그 그처럼 이번에 소중한 것인데.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잠깐 멈췄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범죄든지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해 버린다 이런 거였거든요. 먹고 살지 말란 얘기죠. 그게 뭐 완전히 그거는 생명권에 대한 침해지 그렇죠. 않습니까? 생존권에 대한 침해거든요. 생명권의 침해죠.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결사 반대한다라고 하는 우리 있던 기억자유연합명의 그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성명을 냈으니까 이메일로 쫙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10,000통을 보냈어요. 10통이 답신이 왔는데 그 중에서 8통이 너희 미쳤냐 말이야. 그 어떤 의사들에 대한 어떤 비이성적인 어떤 분노 내지 질투, 시기 이것들이 쫙 있더라고. 질투. 의사들이 뭐 지금 사실은 수입도 높고 고소득 직종이라는 질투가 있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그 개념에는 지금 저 재산권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 활동의 결과물이고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그 인식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재산이 있어야 사람은 누구한테 네네. 속박되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의 그렇습니다. 자긍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야만이 네네. 자기 재산을 갖고 있어야만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존중받고 살 수 있잖아요. 예, 그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시장에다가 뭔가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재산이라는 거는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약간 등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축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택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재산인데 그것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불로 소득도 생기고 그럼 뭐 반대의 소득도 생기겠지. 이게 아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사람들의 어떤 살 수 있는 주택 공급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렇지. 장기 전세 주택이나 공공 임대라든지 이게 뭐냐면은 박은순이 했던 정책이고 철학적으로는 박영선도 그대로 갖고 있고 이재명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재산권에 대한 개념도 없고 재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기본을 갖다가 참 강조하더라고. 뭐 기본 머시기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는 기본이 결여된 게 너무 많아. 기본 소득은 얘기하는데 기본 교양이 없고 기본 경제적 지식이 없고 내용을 없는 건 뭐? 기본 상식이 없고. 아니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그 민주 진보 노동 평화 파리들의 공통된 겁니다. 옆으로 좀 샜지 않습니까? 자 얘기가. 그런데 그 도대체 민주노총의 문제 완전히 탱자가 돼버렸는데 이제 저게 규리 회수를 넘으면 탱자된다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탱자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 정당,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도 완전히 탱자가 됐습니다. 공무원이 일종의 국민의 어떤 그 공복이 아니에요. 상전처럼 됐거든요. 지금 뭐 양반이지 양반 옛날처럼. 아니 그것도요. 공무원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공무원 노동조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그 권리를 너무 많이 보장하니까 이런 거고요. 그 뒤에는 노동조합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문제가 있죠. 지금 이제 왜 노동조합을 얘기하느냐면요.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금 뭐 10% 있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뽐뿌질을 해가지고 12.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갔는데 이 노동조합이 올린 어떤 이 권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들을 갖다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귀족이 공공양반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노동귀족이 공공양반을. 예. 그러니까 공공양반은 노동귀족들하고 사실은 결탁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가장 혜택 받는 사람들이죠.
예, 바로 그 위에 민주건달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민주건달이 누굽니까? 아니 대표적인 사람이 박원순이고 문재인이지. 그렇지.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노동해 본 적도 없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 그러니까 민주 파는 건달은 지가 하는 일 없이 그냥 뭐 흥청망청 놀면서 많은 그를 취하는 존재를 건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뭐 불교에서 나온 개념이라 그러더라고요. 건달. 아 원래는 음악의 신이죠. 간다르파인데. 네,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뭐 건달이라 불러요, 그냥. 북한에서는 이제 다른 개념은 다 왜곡해도 건달 개념만 정확하게 쓰더라고. 북한에서는 굉장한 욕입니다, 이게. 아, 건달이라는 게. 네, 남한에서는 이제 잘 안 쓰는데. 근데 어쨌든 그 홍세화 씨가 잘 썼대 보니까 민주건달이라고. 근데 이게 노동기족과 공공양반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파는 건달. 네네. 예. 이게 사실은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강철대오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귀족과 공공양반의 강철대오. 예. 이 999의 강철대오가 아니고 망국의 강철대오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망치는 원인이죠. 그 위에 이제 민주건달이 올라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박원순, 그 다음에 586들이 쭉 올라타 있는데 그리고 옆에 사이드로 만든 게 이 혈세 빨대들입니다. 이게 혈세 빨대 조직들 되게 많습니다. 무슨 사회적 경제다, 뭐 협동조합, 마을 기업이다, 오만 가지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서울에 특히 많아요. 이게 박원순이 뭐 엄청 많이 지금 우리 세금 가지고 지금 그 저기 그 뭐 사회적 어떻게 하는데 지금 돈 들이붓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도 이게 사실은 한 30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울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지금으로 치면 민주노총 서울 본부인데 그때 정책위원을 했는데 선호협. 예. 그때 선호협 정책위원이 3사람이 있었네요. 그게 87년도입니까? 88년도입니까? 아니 선호협은 그때 이제 그 88년에 만들어졌는데 88년도에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90년에 이제 그 선호협 그 정책위원 했는데 예. 그 정책위원을 했을 때 한 사람은 유구영 씨 마성 모란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했던 임성규 씨. 그다음에 제가 있어요. 근데 글은 제가 다 썼지. 그때도 뭐냐면 산별노조 얘기하고 노동조합의 어떤 연대성을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뭐 외국에서 배워온 것들이죠. 예. 그런데 30년 전부터 사실은 저도 이게 그 노동조합이 이러면 되겠냐 해가지고 했는데 안 돼. 완전히 거꾸로 가면서 거꾸로 가면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약자들을 착취하고 미래를 갖다가 다 갉아먹는 괴물이 돼 있는 거야. 그 원인을 갖다가 찾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한 10년 전쯤은 그 원인을 찾았어요. 아, 그 원인의 핵심이 뭐냐면은 저거네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뻔한 얘기인데 제 정신도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파업시 이렇게 사업장 점거 금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체인력 투입 딱 두 개는 핵심이네. 그러면은 노동조합이 기형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 파업할 때요. 이제는 광범위한 어떤 단결을 갖다 추구하게 돼 있어요. 광범위한 단결 있잖아요. 추구를 하려 그러면은 그러면 서로 맞춰야 되지. 요구 조건이 예. 근로 조건의 표준, 기업 횡단적인 근로 조건의 표준을 갖다가 그렇지, 맞춰야 되지. 그거를 갖다 중심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파업에 동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쟤들처럼 지금 연봉 1억 받는 놈들이 저것끼리 앉아가지고 계속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짓은 못 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런 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어떤 더러운 약탈과 착취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게 친일 부역자들이 지배하는 국가고 미국의 어떤 군사적 강점을 받고 있고 뭐 등등등 이러면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어. 사실은 이래야 자기들의 더 더러운 어떤 착취와 억압과 약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동조합들이 점점 좌익화되고 시대착오화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업장 점거 문제하고 대체인력 투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겁니다. 노동쟁의 조정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만 바꾸면은요 노동조합들이 훨씬 탱자가 됐던 것들이 귤에 가까워집니다. 약자들하고요 강자들 원청과 하청이 같이 살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견인차가 될 수도 있어요. 노동조합이.
하여튼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이 오히려 지금 그들을 슈퍼 갑으로 만들어서 약자를 더 괴롭히지. 훨씬 괴롭히지. 그리고 약자들의 가야 될 몫을 빼앗는 강탈한 자들이 되어 있고 네네. 그 배경에는 그들이 정신적으로는 재산권 예를 들면 이걸 모르는 거랄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저들이 지금 직장 내에서 지금 불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또 대체근로 허용을 막고 있는 이런 우리 지금 법 체계들이 저들을 슈퍼갑으로 만들었군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만든 그런 배경들이 됐군요. 자, 우리 지금 오늘은 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고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김대호 소장님을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모시겠습니다. 뭐 특별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주노총에 관련된 얘기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듣고 그리고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지금 그 내용들은 우리 그 관련 사이트에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너하라 TV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좀 아셔야 합니다.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 망가지고 있는지 망가지고 있는 그 지금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대호 소장 모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것이 바로 민노총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이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 말씀처럼 새로운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이 미국이 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파 국민들이 되고 있고 자본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리를 우리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마무리 좀 발언해 주시고. 예. 어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의 문재인과 박원순과 586들의 그다음 이재명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이 복잡다단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연관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 30년 전에는 노동조합이 진보와 개혁, 민주 진보 개혁의 어떤 견인차, 민주 진보 개혁 평등 사회의 견인차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때는 그 생각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전혀 현실이 그렇지 않고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을 갖다가 진보 화석이라 그럽니다. 이 화석들은 그때 30년, 40년 전에 인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싸워왔던 거고요. 오늘 이제 제 못다한 얘기들이나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자유서울 김대호 TV. 예. 아이고 제가 아까 소개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자유서울 김대호 TV에 보면은 그 외에 다양한 노동조합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저희 어떤 그 진단과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서울 김대호 TV를 구독해 주시면은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자유서울 김대호 TV 꼭 좀 여러분 시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민노총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대한민국이 왜 망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여러분 3.1접 1000만 앱 깔기에 모두 나서십시오. 우리는 조직돼야 민주노총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